5.18 민중항쟁 추모탑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올라가 봅시다. 추모탑입니다. 추모탑. (5.18) 민주묘지 참배 절차 안내, 허나 분양 경례 묵념. 묵념은 하겠습니다. 올라갑시다. 탑명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8) 민주항쟁은 동학 농민전쟁 이래 결의의 가슴속에 창강대하로 흐르고 있던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민주화의 열망이 장엄하게 분출한 사건이다. 1980년 5월 금남로에 수십만 명이 모여 민주화를 외치던 광주 전남 시도민들은 정권을 찬탈하려는 군사반란 집단의 무모한 폭거에 맨주먹과 몽둥이로 맞서다가 끝내 총칼을 들고 온몸을 바쳐 싸웠다. 광주 전 시가지는 전쟁터가 되어 길바닥은 피로 물들고 죽음은 수없이 쌓여갔으나 시민군들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무찔렀으며 항쟁의 불길은 전남 전 지역으로 번져 총소리와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싸우는 곳마다 김밥을 인 어머니들이 줄을 서고 어린이들까지 어깨를 걷어 붙인 헌혈 대열은 끝이 보이지 않았으며 병원마다 밀려드는 부상자들로 의사와 간호사들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밤낮이 없었다. 이곳에는 그 거룩한 싸움터에서 사나한 분들과 그때 같이 싸웠던 분들이 잠들어 있다. 더불어 전국 각지에서 피를 말리며 분노하던 온 결의의 정신도 함께 깃들어 민족의 영원한 화합과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며 저 높은 탑 위에서 활화산으로 불타고 있다. 학생이었네요. 학생. 보니까 학생이었네. 여기는 어머님이었구나. 어머님. 여기는 청년이었고 여기도 학생이었네.
당시에는 전부 다 이게 우리보다 훨씬 어린 다 청년이었잖아요. 네. 청년 20대, 30대, 많아봐야 40대. 다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다 청년들이네. 요 장면 한번 보세요. 중간에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스크린을 해보겠습니다. 계엄군에 의한 피해 사륙이 일어나기 전까지 광주는 여느 도시와 다르지 않았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국 성도 대회가 열리고 있었지만 그나마도 5월 15일 이후에는 잠잠해 있었다. 그러나 5월 17일 전국엔 비상계엄령이 확대되고 전 대학엔 휴교령이 떨어졌다. 이에 대학생들은 교문 앞의 군인들과 소규모 투석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5월 18일 광주엔 공수부대가 투입됐다. 작전명 화려한 휴가. 광주 시내는 순식간에 피로 얼룩졌다. 소총에 대검까지 장착한 유혈 진압이었다. 군인들의 무자비한 진압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이튿날 학생 시위는 민중항쟁으로 변해갔다. 제 나라 군대에 의한 이 같은 유혈 진압은 대체 어떻게 해서 빚어지게 된 것일까? (1979년 10월 26일) 18년간의 박정희 독재 권력은 몇 발의 총소리와 함께 끝이 났다. 그러나 유신 권력의 붕괴는 예고돼 있었다.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4.19 민주혁명을 쿠데타로 바꿔 일어섰던 박정희. 그는 민중들의 자유와 인권을 희생시키더니 마침내는 자신의 영구집권을 보장한 유신헌법으로 절대 권력을 휘둘러 민중들의 높은 불만을 사고 있었다.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노태우 등 하나회 소속의 정치 군인들은 박정희의 죽음을 이용했다. 국내의 정보를 폭넓게 파악하고 있던 그들이 공백 상태에 빠진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그들은 계엄사령관 등 당시 육군 수뇌부를 체포하고 무력으로 육군본부와 국방부 등을 점령했다. 12.12라 불리는 이 같은 쿠데타를 통해 그들은 권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당시 유신 독재에 억눌렸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었다. 민주 인사들이 석방되고 김대중과 김영삼, 김종필, 삼김씨도 선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군부가 권력 장악을 준비해가던 사이에 맞은 이른바 서울의 봄이었다. 대학생들도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그들은 계엄령 해제 등을 요구했고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싸웠다. (5월 15일) 학생들의 시위는 서울역 앞에 대규모 가두 시위로 번졌다. 그러나 학생들은 스스로 시위를 접고 돌아섰다. 신군부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학생 시위마저 잠잠하던 5월 17일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권력 장악을 위한 기회를 노리고 있던 그들은 민주화 열기를 사회 혼란으로 몰아붙였고 때마침 민주화 열기를 꺾기 위한 본보기로 선택된 곳이 바로 광주였다. (5월 20일) 광주 항쟁이 사흘째 되던 날 시위는 조직적으로 변해갔다. 택시 200여 대가 시위를 시작하자 버스와 트럭까지 합세하면서 시위대는 20만 명으로 불어났다. (21일엔) 너른 금남로가 30만 명의 시민들로 메워졌다. 계엄군은 광주시를 외곽으로부터 조여왔다. 광주의 저항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리고 오후 1시 그들은 일제히 사격을 가했다. 투항하라. 손을 들고 나오라. 투항하라. 투항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대한민국 군인은 우리의 이웃이고 내 형이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민을 학살하러 나타나니까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 분노가 더욱 증폭된 거죠. 어떻게 대한민국 군대가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무차별 죽일 수가 있느냐. 상상도 못했죠. 죽어간 사람들은 그날 아침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을 나섰던 시민들이었다. 그때 우리의 군대가 쏜 총에 얼마나 많은 시민이 죽어갔는지에 대해선 아직껏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발표가 없다. 수많은 죽음을 지켜본 시민들은 총을 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화순이나 나주, 영광등지에서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 며칠 전까지도 생업에 여념이 없던 시민들이 자기 나라의 군대에 맞서 총을 든 것이다. 甲州市非常戒厳令の即時解除金大中氏の釈放などを 당시 언론에선 그들을 국가전복을 위해 내란을 일으킨 불순 세력, 폭도들이라고 했다. 시민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들었고 광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걸었다. 대낮에 무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진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대로 발표를 해버린 상황에서 내가 죽지 않으려면 그냥 총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요. 그 생존의 본능입니다. 총을 드는 것은 당시. 시민들이 총을 들자 계엄군은 시내에서 철수했다. 광주는 해방된 도시가 됐다. 광주엔
모처럼 만에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그러나 광주의 교통과 통신은 모두 끊겼다. 12개의 각종 열차가 2일까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무도와 광주 계엄군은 광주를 완전히 포위해 고립시켰다. 광주 밖에선 아무도 광주의 실상을 알지 못했다. 모든 육로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립된 광주의 시민들은 서로 도우며 버텨갔다. 생필품 사재기나 폭리가 없었고 식량도 함께 나눠 먹었다. 시민군은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약 일주일간 시민 자치의 힘을 발휘했다. 광주 시내 금은방이 하나 털렸다든가 또는 어디 상점이 약탈을 당했다든가 그 수많은 은행 지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지점의 금고가 하나 털렸다든가 하는 이러한 사건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누가 먼저 이렇게 사과를 줬는지 음료수를 줬는지 그때 당시에는 주로 밥보다는 그런 거였거든요. 시민들이 많은 양의 그 김치나 또 생김치를 담아서 이렇게 날려주고요. 내일 먹을 것이 부족할 것 같다 생각이 싶으면은 그 아줌마들이 리아가에다가 이렇게 많은 그 김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아가지고 양 1동 뭐 아줌마들 양 2동 아줌마 1동 한다든가 길거리에다 가마솥을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서 불을 즉석에서 떼면서 우리 그 신민 군대들한테 밥을 해서 먹이고. (5월 22일) 시민군과 광주의 주요 인사로 구성된 시민학생 수습위원회가 결성됐다. 그들은 연행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계엄군과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계엄군은 이를 거부하고 무조건 무기를 반납하라고 강요했다. 수습위원회는 끝까지 광주를 지키자는 쪽과 무기를 반납하고 협상을 계속하자는 쪽으로 나뉘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습위원들은 무기를 반납하자고 결정했다. 무장한 지 하루 만인 22일, 시민군은 해체돼 갔다. 그들 가운데 끝까지 싸우자는 시민들도 있었다. 그들은 광주를 지키기 위해 전남도청 안으로 들어갔다. 26일 아침, 계엄군이 도청 진압작전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당시 도청 안엔 1000여 명의 시민이 남았었다. 할머니나 초등학생도 있었지만 그날 밤 그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그날 자정 무렵, 도청 안엔 소총과 수리탄으로 완전 무장한 특공조가 투입됐다. 도청을 지키던 시민군들은 27일 새벽 5시까지 계엄군과 맞서 싸웠다. 권력을 장악하려는 군부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최후의 저항이었다. Their deaths were totally unnecessary. The military did not have to retake the city by force. The people of Gwangju wanted a peaceful resolution. The reason that Gwangju erupted in the first place was because of the brutality of the soldiers beginning on May 18th. 민간인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폭도들은 생포 207명, 사망 2명입니다. 이상은 전남북 계엄문서에 27일의 도청 진압작전으로 광주 시민들의 저항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그 뒤에도 계엄군의 폭력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광주 전역에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연행해 갔다. 부녀자들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폭도로 몰렸다.
5.18 민중항쟁은 실패한 역사입니다. 5.18은 부도덕한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의 가장 치명적인 오점이 됐다. 5.18을 경험한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결코 식지 않았다. 그해 8월 광주 사태 내란 음모죄를 뒤집어쓰고 김대중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전두환은 마침내 체육관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취임했다. 5.18 민중항쟁을 피로 딛고 일어선 살인 독재 정권. 전두환은 유신 독재 못지않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고 임기 내내 의문의 죽음들이 꼬리를 물었다. 그러나 5.18의 진실은 아직 다 밝혀진 것이 아니다. 88년에 광주 청문회가 열렸지만 신군부는 발포 명령 등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본전관리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발포 명령에 증인께서 관여했다고 줄기차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절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망자 수나 실종자 수도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계엄군이 급하게 파묻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들은 90년대에 이르러서도 곳곳에서 발굴됐다. 당시 미국이 전두환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 당시 미국 정부가 본 삼김 씨와 전두환 씨에 대한 평가, 그리고 끝내 군부의 손을 들어주고 한국군의 부대 이동을 위해선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은 당시 친미적인 인물로 전두환을 꼽고 있었고 5.18 당시엔 항공모함을 보내 신군부를 도왔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미국이 군대 이동을 승인해 광주 학살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이다.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was willing to have them used to put down what were essentially peaceful demonstrations for democracy. They knew that these troops were capable of brutality. They knew it from the Pusan and they know how these guys are trained. They knew very well how they're trained. You know, what kind of training they, I mean, they're trained to kill North Koreans.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5.18 민주혁명들. 그들의 뜨거웠던 항쟁은 80년대 이후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출발점이었다. 1980년의 5월 투쟁은 이후 해마다 5월 시위를 불러오며 87년 6월 대항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살인정권의 두 주역 전두환과 노태우는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세대는 피로써 일궈낸 5.18 민중항쟁을 자양분 삼아 한국 민주주의의 새 날들을 열어가고 있다.